최종현 회장 얘기를 하면서 양곤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원래 이제 그 이름은 영국 그 식민지에서 이름을 랑군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양곤이로 바꿨죠. 랑군과의 인연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남아 순방의 첫 방문지로 버마, 지금의 미얀마라고 그러죠. 버마의 특별기로 도착하게 되었다. 1983년 10월 초순이었다. 그룹의 총수동 기업인들도 같은 비행기로 오게 되어 있어서 최 회장 비서실장인 내가 2, 3일 먼저 랑군에 들어가 준비를 했다. 버마 하면 구소련이나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찜찜하던 냉전 시절이다. 더구나 집권 중인 내윈이 북한을 4번씩이나 방문해서 김일성과 호영호재하던 사이이고 그 체제를 그대로 따라 배워서 지독스러운 사회주의 체제로 널리 알려진 때였다. 북한으로서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곳을 각종 공작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터였다. 그 랑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동남아 대사관 중에 이제 제일 총본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위 자기들 나름대로는 확고한 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곳에 한국 대사관이 나와 있으니 눈엣 가시였을 것이고 그네들의 방해 활동이 만만치 않았다. 이것을 국가원수와 정상외교를 통해 활로를 뚫겠다는데 얼마간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 방문 자체에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랑군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많이 말렸답니다. 아직 치안도 모르겠고 위험하고 그렇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 끝에 한국 대사는 그 나라 외교부에 가도 뭐 국장 만나기도 힘들다. 장관, 차관은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이제 푸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야 그런 거를 뚫어주는 게 국가원수가 할 일이지. 준비해. 그래서 이제 억지로 버마를 방문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믿지는 마십시오. 그때까지 버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1950년대 말 얼마간의 쌀 원조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 60년대 초인가 버마와의 몇 차례 축구 경기를 통해서 뭉짜 들어가는 축구 선수가 있다는 것 정도였다. 그래도 그때는 버마 축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버마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 뇌리에서 숨어버렸다. 그 나라의 철저한 비동맹 정책 때문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빗장을 걸어 잠궜던지 인도를 주축으로 한 세계 비동맹 그룹도 일종의 나라들 간의 모임이라 하는 정도였다. 당시 랑군에 들어오는 외국 항공기라고는 타이 항공기 뿐이고 이마저도 일주일에 3번 월수금 방콕에서 꼭 1시간을 날아와 여객과 짐을 부랴부랴 내리고는 몇 명이 됐건 출국하는 손님을 태우고는 훌쩍 1시간 만에 방콕으로 되돌아가곤 하였다. 기내 승무원들은 물론 비행기 밖으로는 발도 못 내딛고 기름을 넣거나 정비하는 모습도 전혀 볼 수 없었다. 10월 초면 우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비 구경하기도 힘든데 트랩을 나서자마자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네들에겐 석 달간의 우기 끝에 바야흐로 맑게 갠 하늘과 습기와 더위로부터 해방되는 황금 계절의 시작인데도 무척 더웠다. 지금의 우리 티코라고 있었죠. 티코 조그만 승용차. 지금의 우리 티코나 마티즈 비슷한 일제 소형 승용차를 개조해서 뒤를 픽업 트럭같이 만든 택시를 타고 수행원들이 묵을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택시 요금으로 달러를 주려 했더니 한사코 안 받는다. 외국 돈을 소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쓸 방도가 없단다. 이 정도로 외부와는 완전 차단되어 있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방을 살펴보니 한심했다. 버마의 우방인 구소련이 60년대 초에 지어줬다는 이 호텔에서 그래도 좀 낫다는 이 방의 몰골이라니. 남의 나라 못 사는 꼴 흉보는 것 같지만 스프링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푹 썩 내려앉은 침대, 뿌연 유리컵 1개, 양은 재떨이 2개,
물 담은 양은 주전자, 5년은 쓰고도 지났을 크고 작은 타월 2장, 있으나마나한 녹통 교환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고, 준공 때부터 깔려 있음직한 카페에 작은 형광등 하나가 방안을 희뿌옇게 비추고 있었다. 비치된 냉방 레디에이터가 소형 승용차 소리를 내가며 냉기 아닌 미적지근한 바람을 약하게 불어내고 있지만, 한낮의 기온이 그래도 좀 나은 계절인데도 37도를 오르내렸다. 그걸 이겨내는 데는 그런 날씨를 이겨내는 데는 어림도 없었다. 이러니 방 안에도 모기가 윙윙대며 다리를 뜯는데 잠깐 한눈 팔다가는 순식간에 20여 군데를 후닥닥 공격당했다. 수도를 틀면 서울 처음 3분은 완전 붉은 흙물이 나왔다. 그 후로는 검은 모래와 새녹이 섞인 물이 졸졸 흐른다. 이제 약 40년 전 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실의 휴지가 유난히 누런색인데 잘못 썼다간 부드러운 엉덩이 부위가 칼로 댄 듯이 피투성이가 된다. 대나무 펄풀을 써서 만든 화장지라 뻣뻣하고 사뭇 날카롭기까지 했다. 큰일이다. 이렇게까지 사정이 열악할 줄이야. 다른 건 몰라도 마실 물과 얼음, 휴지와 비누 그리고 모기향은 있어야 어떻게 버텨볼 텐데 이럴 때 인근의 지서장들이 야속하기까지 했다. 서울서 이런 건 준비를 좀 해와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네들도 장사거리도 없고 드나들기도 쉽지 않으니 랑군이란 데를 엎드리면 코다울 때인데도 한 번도 와보지를 않았으니 알 턱이 없다. 그때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그 지사가 있었는데 지사장 녀석들이 하나도 이제 그걸 이렇게 도와준 게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좀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나 보다. 우연히 전애들은 무역관장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다행히도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20년 만이고 뭐고 내가 공안이 반갑기 그지없었다. 대사관에 수속되어 대통령 할아버지 방문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친구를 꼬셔서 나중에 후한 이자를 붙여 채워주기로 하고 그 집에 비상 물품을 뒤져서 몽땅 호텔로 옮겨 놓았다. 그 집 냉장고에 얼음도 잔뜩 얼려놓고 모기향, 휴지, 비누, 수건도 빌렸다. 차도 한 대 전세 내서 비상 대기시켜 놓았다. 준비 완료다. 든든했다. 드디어 10월 8일 한글날 절입니다. 전날입니다.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비공식 수행원 기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특별기가 도착한 게 10월 8일 특별기가 도착했다. 모두들 호텔에 체크인하고 대사관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걸로 끝이다. 할 일이 없다. 볼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먹고 마실 때도 한잔 할 때도 아무것도 없다. 깜깜한 시내 모기에 헌혈하러 나갈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다. 그룹의 총수들이 각자 방에서 수행원들과 꼼짝을 않는다. 때는 이때다. 태국에서 미리 봐온 약간의 장거리 그리고 친구집에서 날라다 놓은 치즈 안주거리 마음 놓고 먹어도 될 얼음도 있겠다. 이만하면 조니워커 몇 병 놓고 서너 시간 죽이는 건 식은죽 먹기다. 몇몇 총수에 연락을 했더니 입이 벌어진다. 웬 떡이냐다. 너희 중역들 몇 명씩 따라붙으면 뭐하냐. 이런 데서 잔뜩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와서 비즈니스 기회가 어떻고 이 나라 형편이 어떻고 해봐야 모두 꽝이다. 꽝.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재벌의 회장님들이 정지용 회장도 물려놓으셨고 구자경 회장 이렇게 오셨는데 서너 명씩 이렇게 이제 중역들하고 부장들이 따라붙었는데 제가 이제 폼을 좀 잡았죠. 제가 먹을 거를 이제 잔뜩 술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 방에도 불렀으니까 재벌 가운데서도 이럴 때 잔치 열어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왕이다. 돈 몇 푼 든다고 여기서 그 틈에 끼어앉아 슬쩍슬쩍 귀동냥 하는 것도 재미가 있다. 내 비서실 생활 마지막 여행일지 모르는데 스리랑카, 인도 등 험한 지역 수행하는 것 치고는 첫날 치고는 시작이 썩 괜찮다. 밤 11시가 넘자 회장이 한마디 한다. 너는 안 자니? 아이고 저도 졸려 죽겠습니다. 모기향을 여기저기 켜놓곤 침대 위에 엎어졌다.
제가 이제 랑군을 랑군 사태 때 이제 최장 수행을 해서 랑군을 갔었던 첫날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요 다음 주에 둘째 날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